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북한 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대북 제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에서 주로 제기되어 온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정부는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의 전달과 최상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일시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앤디 김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28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 내 탈북민들이 매년 주최하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지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학대를 받는 10만 명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존엄성과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핑계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총살 등의 명령을 내리는 북한 정권의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만행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유엔을 비롯해 우호적 동맹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지우는 일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의 용기를 기리고 북한 정권의 중대한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행방을 감춘 싱가포르인 사업가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형사와 민사소송 외에 벌금 부과 등 여러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싱가포르인 궈기생 씨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배 전단지에는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등 신상 정보와 함께 궈 씨의 사진 2장이 실렸습니다. FBI는 궈 씨의 혐의를 요약한 부분에서 그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 대상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다면서 궈 씨의 행위는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궈 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지역 FBI 사무실이나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 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 씨는 익명의 인물 등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 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구매해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하거나 직접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에 대한 형사 기소와 별도로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이날 함께 제기했습니다. 커리저스호는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돼 있으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항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처럼 최근 형사와 민사 등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2019년 미국 법원에 기소돼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던 북한 사업가 문철명이 미국에 공식 인도됐고, 지난 2월에는 박진혁을 비롯한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이 미국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등 3명이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에는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이 긴급경제권한법과 국제돈세탁 위반 혐의 등으로 대거 기소됐습니다. 또 북한 선박 커리저스호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해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제재 위반 자산 등도 10건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소송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검찰과 FBI의 대북제재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 대응을 위해 총괄기관을 만들라는 의회 요청 등에 따른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조직 내 해외 악성 세력들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직 내 해외 악성 영향센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진화하는 위협과 의회의 요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화하는 위협과 관련해 국가정보국장실은 최근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는 최근 각 미국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사이버와 신흥 기술 경쟁국들과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다면서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 기술국의 설립을 승인하고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도 위성통신 방해 역량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주발사 역량이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의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19년 발효된 국방수권법 조항에 정보당국의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의 임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실 대변인은 이어 신설될 해외 악성 영향센터는 악성 영향과 관련한 첩보의 조율과 통합에 집중할 것이며 도전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관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악성 영향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특정 개인과 기관, 단체들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앤디 바 공화당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공급자들이 테러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화당 하원 의원 46명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북한 등 테러 지원국 정권의 고위 관리들과 기관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유명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은 해당 고위 관리에 해당하는 범주로 국가 최고 지도자와 외교 국방 분야 고위급 관리들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고위 관리들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정권의 공격으로 침몰된 한국 해군 천안함의 생존자 전우회가 천안함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열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와 천안함 함장을 지낸 최원일 예비역 해군대령 등은 28일 한국 국회 앞에서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가 천안함 음모론자들의 요구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를 방임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유족회 측은 정보기관이 음모론을 근거로 재조사를 의결하였다며 의결 과정의 위법사항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고 재조사를 결정한 건 유감이라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 정권의 소행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